안녕하세요.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이하공룡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이하공룡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멘토의 진욱입니다. 자, 우리 이하공룡 오랜만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배경, 이슈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 향후에 가질 수 있는 재료와 리스크는 또 무엇이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죠. 14년 만에 이 다목적댐을 만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좀 크게 상승이 나오게 됐는데요. 자, 일단은 댐을 건설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이 댐의 건설 목적 자체가 기후 대응댐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뭄이 되기도 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홍수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용도의 댐, 그리고 마지막은 용수 전용 댐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건설 이유를 들게 되면서 이 댐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활용수 공급량이 뭐 점차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 수도권의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이 강원 춘천의 소양강 댐과 그 다음에 충북 충주의 충죽댐이 이미 용량의 94%를 사용을 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뭐 댐을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내려보게 되면 이 신규댐 후보지가 총 14개, 우리나라 전역 지역을 해서 이렇게 지어진다고 합니다. 14개면 굉장히 많죠. 뭐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좀 단체로 짓는다라는 정부의 발표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크게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바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몇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존재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되겠죠. 이 댐을 건설하게 되면 뭐 수몰되거나 다른 지역과의 단절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댐 건설하면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라고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댐을 같이 지을 때 지원 규모가 이 댐 피해액 대비해서 5%도 못 미친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져서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된다? 이러면 이제 이 관련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악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스크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게 14개나 짓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비랑 이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댐을 건설할 때 이 온실가스가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이게 이제 댐을 건설하면 물이 고이잖아요. 거기에 따른 뭐 유기물 분해에 따른 이런 온실가스, 메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환경부가 또 이런 뭐 반대 성명을 뭐 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환경부가 낸 건 아니고 이 녹색연합이나 뭐 환경연합운동 뭐 이런 회사 환경단체에서 반대 성명을 냈다랍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환경부에서 지속적인 반대와 여론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우리 리스크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8월 달에 이 환경부가 공청회라든가 지역 설명회를 열어서 이 댐의 필요성을 좀 설명을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하네요. 뭐 구체적으로 8월 언젠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8월 달에 한 차례 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본격적인 착공 예상 기간을 일단 27년으로 얘네들이 잡았네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계속된 뭐 어떤 진행 과정이라던가 뭐 이런 예산적인 부분, 그리고 뭐 주민들의 뭐 다양한 이슈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하공룡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런 4대강 복원이라던가 이런 정부 정책 SOC 사업이 있을 때마다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하공룡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대응댐 관련된 사업이 향후에 얘네들의 수주로 건설업체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어떤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이 회사가 입찰을 하거나 수주
수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테마로 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향후에 정말로 수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 자체는 사실 뭐 그동안 꾸준히 하락을 해오다가 오랜만에 이제 이슈를 터뜨리면서 그리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과거 매물대가 1년가량이 있었던 23년도 매물대에 좀 주가가 좀 부딪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사업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속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상승이 크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또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방금 보신 대로 뭐 8월 달에 뭐 설명회라던가 또 한 번에 이슈가 불 때 또 주가가 잠깐 반짝 또 올랐다가 이러한 급등락의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좀 펼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요 위에 때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확률 자체가 조금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까지 해도 벌써 30% 그리고 오늘 또 29% 다시 한 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일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바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적산병을 내기보다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좀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